충북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당초 증원 규모의 절반인 12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교수들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환경부가 대청호 일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와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김영환 지사가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협력을 다짐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운전자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정부 조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늘어난 정원의 50%를 감축한 125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에 이어 실제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200여 명이 대학 본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곧이어 총장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손팻말을 들고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교무회의가 열리자 회의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증원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정치총장 퇴진!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일단 내년에는 정부 조정안대로 늘어난 정원의 50%를 감축해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49명보다 2.5배 많은 125명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0명에 비해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줄었지만 이후 증원 규모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모집 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 다음 달 확정되는데 정부가 재촉하는 만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총장 주도로 열린 대학과 민관 간담회에서도 의대 증원 논의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충북이 지역 의료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바이오 산업에서 충북대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입장차가 좁혀진 건 전혀 없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하고는. 그건 50% 125명은 60명, 70명 강의하는 실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2배를 집어넣어서 강의하라 그러면은. 결국 한 달여 전 사직서를 제출했던 교수들은 이제 실제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병원을 떠나고자 합니다.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원해서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절타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사직 일정을 확정한 충북대 병원 교수들은 모두 3명. 대학이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하면서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계속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네, 한편 의사 집단 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가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충주의료원에 유사시 100병상 이상 확장할 공간을 마련하고 의사 8명, 간호사 53명 등 의료진을 보강했습니다. 또 충북대병원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인큐베이터 등 5억 원 이상의 장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참여 기간을 44곳에서 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 집단 휴진을 대비해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등의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북부권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7월 말 개원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다음 달부터 현행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었고 단기간 유행이 급증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현행 5일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로 바뀝니다. 이 밖에 검사비나 먹는 치료제 지원이 축소되고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환경부가 대청호 일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풀어
환경오염이 없는 모노레일과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충청북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대통령 옛별장 청남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이후 이른바 레이크파크 공약의 핵심이라면서 이곳의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차량이 맘대로 드나들도록 주차 공간을 늘리고 축제 기간엔 푸드트럭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법을 어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와 충청북도는 줄곧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푸드트럭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일은 좀 지나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환경부와 이것이 빨리 규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환경부가 법이 아닌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오수 처리 시설을 전제로 시도지사가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도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한다는 건데 충청북도는 규제 완화의 첫발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런 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겠지만 우선 한 걸음을 걷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주변 14만여 제곱미터에는 수변구역이 당장 해제됩니다. 옥천군 6개 읍면과 영동군 2개 읍면 지역인데 옥천 대표 관광지인 장계 유원지가 포함돼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환경단체는 개발 압력이 높아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들이 그 물을 못 마시게 되는 상황까지는 안 되겠지만 수많은 개발 사업들을 사실 하게 하는 그 개발 사업에 어떤 여지를 주는 것을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식수원 오염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졌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김영환 지사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건데요. 충북 발전을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하자는 자리였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 생각이 달랐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앞두고 당선인들과 김영환 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견례를 겸해 충북의 현안을 처음으로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김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엔 소속 정당을 떠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우선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충청북도는 첨단 산업 육성과 청주공항 활성화, 교통 인프라 등 25개 건의 사항을 책자에 담아 준비했는데 야당의 초선 당선자들은 민생이 위기 상황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의 과감한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을 충청북도에 먼저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지켜보지만 말고 이에 대해서 발빠르게 민생기금지원금을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로 들며 기후 위기와 재난 관련 내용이 도정 현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 이어 기후위기와 관련한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구조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 지사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말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정하자마자 다시 개정을 하자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자는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자료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전체의 절반인 4석이 야당 초선으로 바뀐 충북 22대 국회의원들과 충청북도가 첫 만남에서 약속한 초당적 협력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선 철도 충주역에서 문경 구간에 4개역 이름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부내륙선 4개 역의 이름을 살미역과 수안보 온천역, 연풍역, 문경역 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구간은 오는 10월 개통될 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철도 노선의 역 이름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영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보의 고시에 확정됩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신청사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주시 내수읍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정비 시험동과 차고동을 갖춘 새 청사를 짓고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출범 102년이 된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1974년에 지은 주중동 옛 청사가 낡은 데다 소음과 교통불편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면서 내수읍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어제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몰고 상가 건물로 돌진한 건데요.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위험천만한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깊은 새벽,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차량은 그대로 상가로 돌진하고 유리로 된 대형 출입문을 산산조각 내고야 맙니다. 매장 안쪽은 순식간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1,3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상가 2개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라 큰 인명피해는 피했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운전자는 소주 6병 정도를 마신 뒤 1k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이 돌진한 문구점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가정의 달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채워놓았는데 대부분 못 쓰게 됐습니다. 5월 달이 문구점 쪽에서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피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개점한 지 1년밖에 안 된 안경점 주인도 한숨만 내쉽니다. 사고 충격으로 고가의 기계가 망가져 당장 주문받은 건도 모두 취소할 판인데 사고 차량이 렌터카다 보니 보상 절차는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되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린 가게고 최대한 빨리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 주차된 차량 8대에서 현금 200여만 원과 핸드폰 등을 훔친 40대 남성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상가나 터미널 등 복잡한 실내에서 길을 헤맨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대전시가 지하상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 내비게이션 앱을 구축해 길 찾기는 물론 대형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상가에 한 남성이 쓰러지자 옆에 있던 남성이 기존에 없던 주소로 119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하상가 172 자방 모드 앞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휴대전화 앱으로 복잡한 지하상간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카이스트와 구축한 실내 내비게이션 앱 대전 길 알림이입니다. 대전역에서 중앙로 지하상가까지 16만 제곱미터, 전국 최대 규모로 오차 범위는 2m 이내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앱을 켜 원하는 장소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경로로 안내해줍니다. 점포에는 물론 화장실과 공용 소화기 등 사물에도 새 주소를 붙여 입력한 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와 LTE 등 여러 신호를 한꺼번에 잡아 실내에서 신호를 잡기 힘든 GPS의 단점을 극복하고 혼잡한 실내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실내에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신호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이거를 장소에다가 AI 기술을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 해서 해당되는 이제 위치의 좌표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을.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와 같이 실내에서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아울렛의 사건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그 실내에 있는 지하시설물에서 거의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는 많은 DB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안부는 또 위치 정보와 드론,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산업을 연계해 다양한 주소 기반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청주 오송에 이어 충남에도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카이스트 영재학교가 들어섭니다.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이나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충북 오송 영재학교와 달리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학교로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 전국 1위, 자동차 제조산업 분야 전국 3위인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 전진기지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인력 수급이 늘 과제였는데 충남도와 카이스트가 내포 신도시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내포 신도시 대학 일부지에 84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가 운영 중인 부산 영재학교와 오는 2027년 충북 오송에 개교 예정인 AI 바이오 영재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교과에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카이스트는 영재학교 내포 캠퍼스 운영을 통해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활발한 교육과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에 한 학년에 80명 규모의 학교 설립을 요청했고 올해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재학교와 연구원은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충남도와 카이스트는 또 내포 지식산업센터에 가칭 충남 카이스트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를 세운 뒤 대학원인 모빌리티 연구원으로 확장하는 등 내포 신도시 일대에 반도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주시가 다자녀 입학 축하금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올해 초중고에 입학한 2자녀 이상의 가정 자녀로 초등학생은 30만 원,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 이체에서 충주사랑 상품권 카드 충전으로 바뀌었고 기존 방문 신청에서 PC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충주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입학 축하금에서 입학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충북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 경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충북의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는 75로 한 달 사이 4포인트가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64로 5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도 제조업은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떨어졌지만 비제조업은 8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제조업은 내수 부진을, 비제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충북 농식품무역사절단이 말레이시아에서 300만 달러어치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12개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은 지난 2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벌여 74건 300만 달러어치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글로벌 할랄 중심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인기와 함께 K푸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오송국민체육센터가 어제 개관식을 열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20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오송국민체육센터는 배구와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생존 수영풀, 또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시안컵 출전을 앞둔 여자축구 17세 이하 국가대표에 예성여고 공격수 박주하와 박지유가 선발됐습니다. 박주하는 지난해 6월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된 이후 8경기에서 4득점을 기록했고, 박지유는 골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지난해 4월과 9월에 열린 예선 전승에 기여했습니다.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국가대표는 최근 보은 스포츠파크에서 훈련을 진행했으며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한편 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은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더 원단을 활용한 관광 기념품을 개발합니다. 단양군은 충북 대표 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수명을 다한 패러글라이더의 낙하산 원단으로 다양한 파우치와 연계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